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표본 크기의 결정이라는 거는 오차 크기와 관계가 많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지금 오차 한계가 이렇게 있다고 하면, 자, 이게 지금 n이 분모에 있죠? 여러분, 뭐 a분의 b가 있을 때 이게 c예요. 그럼 a가 높아지면 c라는 값은 작아지죠. 반대로 a가 낮아지면 c는 높아지죠. 이게 분모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똑같은 원리를 우리가 적용을 해보면 이게 오차한계 이제 D라고 많이 표시를 해요. 우리 그 시험 문제에서도 오차한계 D 이런 식으로 많이 나오는데 n이 커지면 오차한계는 줄어들 거예요. 그리고 n이 줄어들면 오차한계는 커지고요. 그래서 표본의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제가 이렇게 수식으로 쓰긴 했는데 한번 그냥 생각을 해보시면은 표본의 수가 많아져서 모집단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당연히 오차한계는 줄어들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걸 이제 수식으로 한번 써본 거고요. 실내 구간의 폭을 결정하는 요인이라고 하는데 그건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x바이고 요 구간이 이제 실내 구간이라고 하면 지금 x바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한 요 값이 바로 요 구간들이잖아요. 요 구간들이 n이 커졌을 때는 요게 이 D라는 게 작아지기 때문에 당연히 실내 구간이 좀 작아지겠죠. 같은 실내도 아니 있다 하더라도 n이 커지면은 좀 작아질 거고, n이 만약에 줄어들면은 이게 조금 더 커지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실내 구간이 좁아진다는 거는 보다 유용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이거는 이제 아까 250명이다. 물론 이제 좀 극단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지만 아까 50에서 200명이라고 하면 이런 n을 높이거나 아니면 뭐 분산을 좀 낮춘다거나 이런 류를 써서, 근데 지금은 우리가 n에만 집중을 하고 있으니까 n이 커졌을 때 50에서 200명이 아니라 뭐 80에서 160명. 네, 이런 식으로 구간이 줄어들잖아요. 같은 신뢰도 안에서. 그러면은 조금 더 250명이라는 전체 국회의원 숫자에서 지금 선출될 A당이 선출될 국회의원 수를 맞추는데 이 레인지가 점점 더 좁아졌잖아요. 그러니까 의사결정하는 게 조금 더 수월해지겠죠. 그런 거를 지금 이 ABC에서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한번 읽어보셔도 되는데 이거를 좀 그림으로 표현해보면 이해가 좀 더 쉽기 때문에 한번 그려봤고요. 네, 그리고 그럼 이제 표본수 계산 공식이라고 하는데 이게 뭐냐면 지금 제가 지금 이렇게 아예 써놨잖아요. 50단위 표본 크기 결정 공식. 이건 이제 사실 여기에 빠져 있는 거는 오차 한계가 주어졌을 때예요. 네, 오차 한계라는 그 값이 주어졌을 때 표본을 몇 명으로 결정을 해야 되느냐 그걸 가지고서 지금 얘기를 진행을 하는 거죠. 이거는 뭐 지금 앞에서 제가 유도하는 거 이거 정말 쉽거든요. 이거 제가 지금 계속 앞에서 썼으니까 대충 어떻게 하는지 아시겠죠? 한번 써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오차 한계인 거고요. 이 식을 n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자 d분의 g의 알파분의 2가 될 거고요. 그리고 이게 표준 편차를 루트 n으로 나눈 건데 이게 루트 n이 뒤집어져야 되니까 그럼 얘가 뒤집어지면 얘도 뒤집어지죠? 자, 다시 써보면 편의상 그냥 g라고 쓸게요. 그러면은 루트 n분의 표준 편차가 될 거고 이 표준 편차는 이 위로 올라오겠죠? 그러면은 d가 되겠죠? 이게 루트 n이니까 루트 n을 n으로 만들려면 이거 지금 제곱근이잖아요. 그러니까 루트 n을 만들면 제곱을 하면 되니까 여기는 그냥 n이 될 거고 이걸 통째로 제곱을 하면은 바로 우리가 이 주어진 오차한계에서 필요로 하는 표본수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이 전체에 대해서 제곱을 씌운 거고 이 차이는 이 제곱을 각각에 대해서 씌운 거인 차이밖에 없어요. 굳이 이렇게 유도해서 외우실 필요가 전혀 없고요. 그냥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실내 구간, 여기에 이제 표본의 평균만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이 실내 구간을 한번 적어 보시고 그 구간 적은 것 중에서 요 부분에 필요한 오차한계가 있을 거고 거기에 그냥 각각 대입만 해보시면 되잖아요. 대입만 하면은 바로 루트 n이 나온다. 그리고 이제 표본수를 우리가 계산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거는 일반적인 모집단
표본 집단에 대한 그 n을 구해 본 거고, 하나가 더 있는데 이제 비율을 추정을 할 때 우리가 표본 크기를 어떻게 결정을 하느냐라는 거를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그건 또 똑같아요. 뭐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표본도 NP가 5 이상이면은 우리가 정규 분포로 어프로시메이션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이제 저희 실내 구간 쓰는 그 공식에서 이런 식으로 되겠죠. 다 뭐 똑같고 P에 1-P, 물론 이게 추정값입니다. 그럼 이제 1-P를 저희가 Q라고 하면, 그러면 얘가 이제 Q가 되겠죠. 얘가. 그럼 이제 똑같잖아요. 요게 바로 오차 한계니까, 오차 한계는 이제 주어졌다고 우리가 보고, 그러면 이제 여기서 변수는 이 n이잖아요. 이 n에 대해서 정리를 그대로 해보는 거예요. 제가 앞장에서 해본 것처럼 요거를 이퀄로 해가지고 한번 풀어보세요. 풀어보시면 바로 요런 식이 나와요. 이런 식이 나오고, 지금 앞장하고 비교해보면 앞장에서는 이게 분산이었는데 이제 여기서는 비율의 분산, 바로 PQ가 되는 거고, PQ라는 거는 P에서 1-P를 곱한 값이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돼요. 별거 아니죠? 이게 정말 우리가 공식적으로도 유도를 할 수 있고, 그리고 개념적으로도 이거 이해하는데 크게 어려우신 거는 없을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이 n을, 기존에는 이 n이 변함에 따라서 그 오차 한계가 어떻게 변하는지는 앞에 설명을 드렸는데, 과연 지금은 그러면 이 식에서 n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뭔가에 대해서 설명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쉽잖아요. 요 세 개가 변하면 당연히 n은 변하겠죠. 그게 바로 이 결정 요인에 있는 요 표인 거고요. 여기다가 좀 없으니까 한번 써볼까요? 지금 아이고, 이 지우개를 만들어야죠. 예. 네, 지금 보시면은 지금 어떤 걸 해볼까요? 우리가 요 식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n은 d분의 g 표준 편차의 제곱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분자에 있는 값들은 분자가 커지면 n도 커질 거예요. 그리고 이 오차 한계는 커지면 작아지면 커진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은 실내 확률이 커지면 커질수록 이 값이요, 1.65, 1.96 이런 그 집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우리가 n은 커질 거예요. 그쵸? 지금은 요 값들에 대해서 변할 때 n이 어떻게 변하는지 그거를 한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집단의 분산 또는 표본의 분산이 커진대요. 그럼 당연히 n은 커지겠죠? 그리고 오차 한계, 요건 앞장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반비례 관계이다라는 거를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 사조사 필기 때 뭐 가끔씩 글로 보기가 돼가지고 막 나오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외우실 필요 없는 거 잘 아시죠? 그냥 한 번씩 생각을 해보시고 공식을 써서 이렇게 그려보세요. 시험에 나오면은 올라가면 얘 올라가네. 분모에 있으니까 내려가면 올라가고 올라가면 내려가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표본 크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봤어요. 그러면은 표본 크기는 실내 구간 안에서 오차 한계를 줄이는 아주 결정적인 요인이다. 그래서 우리는 적정한 표본 크기를 구하는 게 아주 중요하고요. 가장 베스트는 물론 모집단 전체를 조사하는 거라고 했지만 사실 저희가 1단원, 2단에서도 배웠지만 모집단 전체 조사를 다 해서 그 모수값에 대한 추정을 한다고 해도 비표본 오차, 그 오차가 있기 때문에 그게 정확한 값이 아닐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표본을 추출해서 분석을 할 때 그 값이 오히려 더 정확할 수 있고, 그때 조금 더 최적화시키기, 그 추정값을 보다 옵티멀라이제이션 하기 위해서는 그 n을 적정하게 선택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부분 말씀을 드렸으니까 좀 잊지 말아 주셨으면 좋겠고요.